안녕하세요. 가칭 부전자전이라는 이름의 투자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어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제안해준 우모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러한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기꺼이 동참해주신 모든 친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 투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24년 1월 21일부터 이제 첫 미팅을 시작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과 관심을 배분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해서 주식을 배우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서 안전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손을 떼서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투자나 이런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노출될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피신시키고 결과적으로 안정되고 발전을 이루자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 어찌됐든 부동산에 대한 첫 시간인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된다, 어디에 뭐 핫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에 부상 투자를 하면은 대박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20대 초반에부터 부동산에 눈이 띄게 되면 사실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어려운 게, 부동산은 대부분이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 용어 자체가 어렵죠. 물론 주식이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 용어를 먼저 가볍게 그 얘기를 시작해서 이해를 시작해서 그 이해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필지하고 건폐율, 용적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뭐 용도 지역을 이해할 수 있어서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필지는 영어로 이제 a piece of, 뭐 한 조각의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한 조각의 땅이라는 얘기인데, 조각은 예를 들어서 K를 자르면 조각이 거의 균등하게 나오죠. 그런 조각이 아니고 땅을 구분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이라고 하며, 필로서 구분되는 토지를 필지라고 한다. 필지는 한 개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되고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저 작은 글씨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필지,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필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 piece of land, 땅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이 등록이라는 거는, 모든 부동산은 국가에 등기를 해요.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곳에 그 내용을, 그 소유권이 누가 있고 거기에 어떤 뭐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등록되어 있고 하는 게 등기인데, 그거를 등록하는 하나의 단입니다. 두 개의 필지를 하나에 등록을 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의 필지를 두 개로 등록하지도 않습니다. 한 필지는 무조건 하나로 등록해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돼서, 물론 매매가 될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매매를 하기도 하고 하나의 일정 부분 비율만큼을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필지는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지의 크기죠. 이 평이나 크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네이버 지도인데요. 요 봉천동하고 신림동 쪽에 있는 그쪽 지도입니다. 이게 영락 고등학교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있고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는 산이죠. 청룡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는 조금만 뭐 빌라나 단독주택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인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지적 편집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부분을 만약에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 이게 그 각각 구분에 대해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죠. 선으로 그어져 있고 그 안에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게 지번이에요. 이게 지번이라는 건 뭐냐면 땅의 번호입니다. 땅의 번호고, 보면은 아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큰데 그 이 안에는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호실이 있겠죠. 하지만 토지는
이렇게 큰 구역 단위로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숫자 1하고 학이라고 돼 있죠. 이게 학교용지라는 뜻입니다. 이 학교용지 아까 영락고등학교 있었죠. 그 영락고등학교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뭐 조금 네모나게 이렇게 많이 있잖아. 이거는 각각 한 개 한 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빌라나 단독주택을 이제 그 토지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청룡산이 있었죠. 필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결국은 한 필지의 토지가 대략 몇 평이냐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한 단위가 여기는 큰 거고 여기는 한 단위가 작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라는 말은 토지를 건물이 덮는 비율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는 뭐 전문 용어로는 건축 용어로서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영어로 해야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building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이란 건물이 꼭 빌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만 뭐 그 저기 한 평짜리 집도 건물이에요. 건물이 커버리지 덮고 있는 비율입니다. 땅을 덮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100제곱미터에 여기다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건물이 덮고 있는 커버리지 하는 부분이 60제곱미터다. 이러면은 이 건물은 60%의 건폐율로 지은 건물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레이시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레이시오. 그래서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60%의 건폐율이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설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역별로 여기는 건폐율이 몇 퍼센트 적용됩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몇 퍼센트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최대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능력치를 건폐율 한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적용한 것을 여기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플로어 스페이스 레이시오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해놨는데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면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요렇게 이게 3층짜리 건물이라고 치면 각 층의 바닥 면적 있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다 합친 거.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1층에 50제곱미터, 2층에 50제곱미터, 3층에 50제곱미터에서 합하면 150제곱미터잖아요. 근데 대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땅은 100제곱미터인데 이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더니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냐? 그거를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제곱미터인데 1, 2, 3층 합해서 150제곱미터를 지었죠. 그래서 1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용적률이 150%인 건물이에요. 아까 제한을 한다 그랬죠, 정부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200%까지 용적률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150%만 쓴 거죠. 이거는 위반이 아니에요. 200제곱미터를 질 수 있는데 150m만 졌으니까 그 이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5층을 줘서 250제곱미터 줬다 그러면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건축을 지고 나면요, 정부에서 이 건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건축 허가거든요. 아니, 그 사용 승인이거든요. 사용 승인이 안 나요. 물론 처음에 이렇게 건축을 해도 될까요? 라고 요구했을 때 이렇게 지으세요 하고 하는 부분이 건축 허가거든요. 근데 건축 허가는 어찌됐든 기준에 맞게 건축 허가 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대로 지우고 나중에 그거를 준공 승인 혹은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이게 원래 신청한 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느냐라는 거를 검사를 받습니다. 그때 사용 승인을 받는데 만약에 이거를 처음에 150m를 지을 수 있는 데다가 200제곱미터를 짓는다. 그러면 사용 승인, 건축 승인이 안 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꺼번에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제 제가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건폐율이 50%로 제한되어 있는 땅에 용적률을 이렇게 했을 때는 각각 용적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해본 겁니다. 지금 똑같이 여기 그림 4개가 있는데 다
대지가 100평이에요. 100평인데 이 1층짜리의 건물을 건폐율, 땅을 덮는 거죠. 그걸 50평짜리를 줬어요. 그래서 딱 한 개층을 줬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100평인데 건물은 50평을 줬으니까 0.5, 100분의 50 해서 0.5고 이거는 50%의 용적률을 사용한 건물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제 두 개 층이죠. 50평, 50평에서 100평이죠. 그래서 100평분의 100평이니까 100%겠죠. 그래서 100% 용적률. 이거는 똑같이 3개에서 150평 해서 100분의 150 해서 150%. 이거는 4층이니까 100분의 200 해서 200%. 이의 용적률을 사용한 건물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그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서 막 그 논밭 사이에도 집을 짓습니다. 논밭 사이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1층짜리 건물이 있고 옆에 논밭이 있겠죠. 혹은 여기에 그 저기 주차장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지을 거고요. 예를 들어 도시에 그렇게 집을 지면 땅이 너무 아깝잖아요. 땅값이 워낙 비싼데 그런 데는 이렇게 용적률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200%에서 그 건물을 높여가지고 아까 여기 사람 수로 여기에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여기는 네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높여주는 게 용적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응용을 해서 건폐율은 60%인 토지에 용적률 160%로 지으라고 해요. 한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용적률 아까 건폐율분의 용적률이었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60%인데 용적률이 160%니까 2.67이 나옵니다. 60분의 160 해가지고. 그러면은 2층하고 0.67이 나니까 상층 옥탑, 3분의 1을 옥탑으로 짓느냐,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대로 가져와서 대지가 100평이에요. 근데 50평, 50평, 50평 하면 150이잖아요. 그 10평이 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10평을 더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150 플러스 10평에서 160 돼가지고 1.6이 되고 이게 160%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예를 들어서 대지는 100평인데 40평짜리 4개를 줘요. 그러면은 160이 되잖아요. 그래서 160이 충족이 되는데 제가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평이고 이게 40평이라면 건물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토지는 넓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주차 공간도 많이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조경도 해야 될 거예요. 좀 쾌적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꽃도 심고 상추도 기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땅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160평인데 한 층에 16평만 짓는다. 그러면 10층까지 질 수 있습니다. 16평 곱하기 10 하면 160이니까 160%라는 용적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가 층수 제한이 있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라고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고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용도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얘기한 겁니다.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국토의 개발에 관한 법률인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설명으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합리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에서 미리 지정해준 토지의 용도를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이걸 가졌는데 나 이거 뭘로 쓸래? 라고 내가 요구할 수 없어요. 그 땅은 뭐에 쓸 수 있어라고 정부가 미리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이렇게 이게 네 가지예요. 일단 용도 지역은 크게. 그래서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분 지정한다. 요게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 국토에 걸쳐. 그러니까 모든 땅이 그 라벨 붙인다고 그랬죠. 라벨이 다 붙어 있어. 이건 용도 지역 뭐야, 이건 용도 지역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이거는 무슨 용도도 되고 무슨 용도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한 필지가 아까 토지의 단위가 한 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게 한쪽은 A라는 용도고 한쪽은 B라는 용도 그렇게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건 좀 더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찌됐든 그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용도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개 용도 지역을 구분해 놓은 표인데요. 보면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그냥 도시겠죠.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관리지역은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는 얘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위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거기에 굳이 끼가 좀 애매한 곳, 그거를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나중에 시간 돼서 오늘 이 설명드린 그 교재를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건데, 그때 보실 때 도관농자, 주산공록, 전일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시험 볼 때 이런 거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동그라미 하나씩 있죠. 여기서 하면 도관농자 이렇게 4개로 외우라는 얘기고, 주상공록 이렇게 외우라는 거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혹시 심심하면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보면 각각 용도 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눠져 있어요. 용적률 특히 보면 이게 굉장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여기 보면 중심 상업 지역에는 1500% 이하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농림 지역은 80% 이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건폐율도 20에서 90%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책에 나온 거고요. 이걸 너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주관적 설명이라고 해놨잖아요. 요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이 주요 현황에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서 만든 거고요. 땅의 가치도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게 이 땅이 한 평에 10,000원이라면 얘는 8,000원, 얘는 6,000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다음 달에 요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